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어느새 80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근길도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퇴근길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정기가 하셨는지 귀가하셨으니까 저희 주식 승천을 보고 계시겠죠? 늘 반복되는 일상, 자신도 모르게 저 주쌤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울증이라는 그림자가 늘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근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일명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생각하기 나름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반복됐던 부분 속에서 일탈을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만족을 하면서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주식승천과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 늘 반복되는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겠고요. 거기서 우리가 빨리 계좌가 승천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때 주식 투자에 우울증이 와 있다라면 저희 주식 승천과 함께 긍정의 마인드로 바꿔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식 승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9.30포인트 상승 마감한 1953.7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1.89포인트 상승 마감한 519.9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추이 4원 급등 마감한 1063.7원으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환율, 최근에 원달러 환율 추이와 엔달러 추이, N1 추이 자체가 조금은 눈치 보고 있는 장세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됐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 마감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멘토분들의 성적표 어떤지 궁금한데요.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까지 운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테크닉스가 0.67% 상승 마감을 하면서 5.3%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26.9%를 기록하는데요. 자, 여기에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왜 포트에서 제외되었는지 이 부분이 이번 주 금요일날 사전 예고를 해드립니다. 출연할 때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내일 시초가 차익 실현, 이익 실현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에너지 1.20% 상승 마감을 하면서 6.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메디톡스가 1.11%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7.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이즈비전 2.45% 상승 마감을 하면서 3.1%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요일장 승천주로 LG 상사가 32,200원의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현재 0.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5종목 보유 의견, 전 종목 플러스권 들어와 있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PSK 2.84% 상승 마감을 하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2.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금요일 승천주로 우림기계 6,3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중공업 1.09% 상승 마감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살짝 줄였습니다. 포스코를 신규 포트폴리오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2.2%의 약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내일 갭이 한 3% 떠서 포트에서 제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네트워크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3.37% 상승 마감하면서 17.6%를 기록합니다. 또한 유니크를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역시 유니크도 한 3% 갭 상승이 나와서 매도 수익 실현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업홀딩스가 25.5%로 2위를 기록합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 25.4%로 다시 바짝 추격하면서 3위권을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잔치인 것 같습니다. 넥스턴이 20.5%, 또다시 예병군 멘토의 SK 네트워크스가 17.6%로 4, 5위를 기록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 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6.9%로 1위를 기록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매도 의견을 내일장 시초가로 주셨기 때문에요. 만약 예병군 멘토의 24.2%를 넘어서서 이익 실현 빠져나올 경우에 명예전당으로 교체됩니다. 명예전당에는요, 아직까지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금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일 명예전당에 새로운 강자가 들어오는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 출연하신 분 중에 예병군 멘토가 계십니다. 좀 얘기도 좀 들어보겠고요. 나무르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가 월요일장 주식 승천 책임지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먼저 예병군 멘토. 네. 내일 이제 성우전자가 금메달을 오랜 시간. 진짜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좀 빠져나올 때 되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은메달로 내려가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또 그 후속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순위 지금 보면. 바로 순위권 상으로 보면 바로 또 후속타가 있으니까, 곧 빠르게 또 금메달을 찾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시장 수익률을 좀 더 상해 처리하고 있는 예병군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나오는 멘토는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죠? 오늘 오시는데 좀 고생하셨죠? 역시 뭐 많이 눈이 좀 와가지고요. 그래도 주식시장 보는 낙에 그냥 달립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일단 뭐 최근에 지수가 워낙에 재미가 없죠. 지수가 재미없다 보니까 지난주만 토요일 날 저 세미나를 했었어요. 금융투자 교육을 세미나를 했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직까지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못해요. 표정이 좀 활짝 피는 만큼 지수가 뻥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지수는 끝났다. 올라가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강력히 말씀해 드리니까요. 걱정 마시고 계속 저희 주식 승천 그리고 서울경제 TV 시청하시면은 좋은 날 금세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무르 멘토. 2014년도를 전망하실 때 전강, 후강. 네. 아직까지도 변함 없으신지? 예, 유효합니다. 지금 그럼 장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최근에요, 이제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1950포인트 밑에서는요, 집 팔고 논 팔고 다 담자. 이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이미 집도 팔았고, 땅도 팔았고, 다 팔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장이 안 가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장이 안 빠지지? 이런 생각 해 보셨어요? 네. 왜 이렇게 장이 안 빠질까? 그런데 똑같은 1950포인트 선상에서 거래량 보시면은요, 사부작 늘어나고 있다, 이거. 뭔가 흐름은 분명히 바뀌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하반 경직성을 확보한 가운데 중소형주 다 돌고 순환매 이루어지는 흐름이니까요. 이제부터는요, 리스크 없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이기는 주가는 없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현재 우리 글로벌 경기 지표라든지 물동량이 포함되어 있는 BDI,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들 보면은요, 우상향 아닌 게 없어요. 이렇게 좋은 지표상에서 하루하루 움직임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 전혀 없고요. 무조건 상고하고 고고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앞에서 나무르 멘토가 지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전 세계 이목을 집중했던 중국 GDP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은 종목 발견 신받다에서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심층적으로 우리가 경제 상황들을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예병군 멘토,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좀 이왕 갈 거면 좀 더 강하게 가도 됐을 뻔한데
몇몇 시가총액 상위권만 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1960선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때 사실 1960선을 회복 못 하면서 자리가 엉성해졌어요. 그래갖고, 네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출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수가 조금 밀렸다가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밀렸다가 이제 오늘 금일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반등 역시 시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GDP 성장률이. 일단 중국 증시가 오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제가 코스피가 이제 대세 상승을 가기 위한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에서 첫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인 이제 코스닥의 랠리가 온 거는 맞는데, 두 번째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인 중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해야 되는데 그 점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시장을 가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대가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1960선이 조금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올해 1월장 지금 아직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1월장까지는 좀 점진적인 상승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두 분이 오늘, 읽어낸 시장관을 좀 들어보았고요. 오늘 만약에 특징주가 있었다라면 나는 이 종목을 좀 꼽아봐서 살펴보았다. 또는 이제 실적이 거의 이제 슬슬 마무리되는 시점 대형주들은 그렇거든요. 업황이나 업종을 살펴봤을 때 요거 4분기 실적 이후에 1분기까지는 승승장구할 것 같다. 그런 것이 있으시면 좀 언급을 해주시죠. 나무노 멘토. 저는 오늘 장 특징주로 CJ 대한통운을 좀 봤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회사인데, 우리나라 택배회사 4개로 과점체제거든요. CJ 대한통운, 현대 로지스틱, 그리고, 우체국, 한진, 이렇게 4개 과점체제인데, 이 택배 기사분들 정말 힘들어요. 어저께 제 화장품은요, 일요일날 저녁 7시에 배달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받았는데, 일단 이제 택배 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외국인들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매수를 하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하나 보면서 짚어드릴 것 같으면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CJ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가장 밀접한 부분은 첫 번째 운송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송주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는 흐름을 본다면 점진적으로 운송주에 대해서는 조금씩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굳이 뭐 육상이다, 해상이다, 그리고 하늘이다, 이런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물동량이 늘어나고 한다면 이들 종목들의 실적 개선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 김정현 MC께서는 좋은 종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CJ 대한통운은요 11만 5천 원 이상에서 매도하자는 의미로 말씀해 드리겠고요. 1분기 추천 종목들이나 좋은 관심 있는 종목들은요, 오늘 장 따라가기보다는 계속 좀 확인하고 나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CJ 대한통운 미리 이 겨울에 택배 잘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트에 넣었다가 짧게 이익 실현으로 좀 빠져나왔는데 잘 갔는데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11만 5천 원에서는 이익 실현 해보자. 나무노 멘토의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겠고요. 예명호 멘토는 어떤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보셨는지, 그리고 실적 부분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 나무노 멘토는 이 운송 관련 쪽 좀 잘 봐야 된다.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저는 오늘 특징주라고 꼽을 수 있다면 고려아연, 이제 금속 가격 상승 때문에 고려아연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한 5% 가까이 되는 반등이 나오는데 몇 프로 정도가 되겠죠. 4.47%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고려아연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조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했다라고 좀, 그러니까 이 정보를 선점한 자들에 의해서, 어떤 차트의 모양이 좀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그 고려아연의 어떤 금속 가격 상승의 어떤 예상된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주가를 오늘 그 금속 가격 상승과 더불어 또 올려놨다는 점.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지금 늘 강한 지지대였다가, 전에는 이게 강한 지지대였죠. 그죠? 지지대였다가 이게 저항대로 바뀌면서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굳이 따라 접근해 들어갈 부분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요렇게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전략은 별로 맞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군들이 이제 LED 업황군들입니다. 오늘 네네. LED가 LED 업황군들 서울 반도체 비롯해서 루멘스, 루미마이크로, 그 다음에 오디텍 이런 여러 가지 LED 종목들이 많이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명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즉 이제 조명이 어떤 할로겐 렌즈에서 이제 뭐 백열등 금지가 되면서 이제 형광등에서 이제 LED로, 즉 조명의 이제 패러다임이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이 조명 시장은 조금 아직도 좀 괜찮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년도 어떻게 보면 연초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명 시장에 대한 최근에 좀 안 좋은 또 얘기들도 그 반대급부로 신용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대주 거래가 대차 거래, 즉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도 또 이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따라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바닥권에서 탈피해서 조금 올라오는 업황군에서 조금 찾아보는 전략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성장성 있는 업황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예병근 멘토 같은 경우는요, 오늘 가장 특징적으로 봤던 것은 이제 고려 아연이었다. 그런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홀딩하는 전략, 보유하고 좀 우상향, 상승 쪽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지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같은 맥락에서 LED 업황 자체에 우리가 업종군으로 붙어 있는 서울 반도체, 루멘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치를 노리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신규 매수 추격은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으로 내가 이 종목만큼은 오늘 AS 시간에 언급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으시면 한 종목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 멘토? 예, 저는 그 포트 제외하기로 한 포스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주식 승천이 5종목을 운영하는 포트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포트에서 들락날락 하니까 도저히 따라 못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도저히 힘드신 분들은요, 그럼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 한 통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우선 뭐 5종목 중에 포스코를 제외했는데요. 이 포스코 제외한다고 해서 매도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철강 경기가 2013년에 조금 성장하지 못했는데 2014년 기대감 굉장히 큰 이유가요. 바로 이제 중국 쪽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중동하고 남미 쪽에서 철강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13년에 지금 이 시진핑의 어떤 경제 정책은요, 이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철강 업종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상당히 많이 단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덤핑 물량들이 재고가 거의 소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좀 우호적인 환경이 있네요. 일본은 이제 고로사들이 지금 수출 물량 자체가 없어요. 자기들도 지금 뭐냐면 양적 완화 때문에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을 하지 못하고 신규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딱 2014년 올해만큼은요, 철강 무조건 부족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의 중장기적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다. 그래서 저는 포트에서 우리 5종목 룰에 의해서 제거를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계속 꾸준하게 좀 가져가셔도 안정적인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트의 운영 원칙상 제외되는 것이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예병근 멘토는 포트폴리오 중에 어느 종목 우리가 들어볼까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트에서 편입 제외시키는 유니크부터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이 주식 승천 프로그램하고 있던 이 기가 맞다 그래야 되겠나요? 이게 제가 포트에서 딱 편입을 제외하면, 어떤 포트에서 사실상 그걸 빼고 싶어서 제외한 것도 아닌데, 그걸 딱 제외하고 나면 희한하게 급락이 나오는, 그래서, 포트에서 들고 가면 계속해서 좀 무상향하고, 그런, 어떤 희한한 기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좀 뛰어나신 거겠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유니크를 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포트에서 편입되면 또 이게 급락이 나올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종목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형 자동차 부품 쪽에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한 동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유럽 수출 쪽이 강하고, 그 다음에 유니크라는 회사 자체가 장기 우상향의 패턴을 보이면서도 실적 성장세에
역시 장기 우상향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혹시나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목표가 5,300원대까지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 좀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절선을 굳이 안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편입 제외심하다 이런 그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일단은 손절선을 제가 4,200원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4,210원 부분이 종가선 깨지게 되면 빠져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니크에 대한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점검을 하시고요. 만약 그것도 어려우시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예병권 멘토와 연락을 한번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 준비한 그 시간입니다.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중국 GDP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발표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분에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종목 발견 신봤다 출발합니다. 오늘 이 경제지표 앞에서 살짝 오늘의 시황관을 읽어주시면서 많은 언급을 해주셨던 나무르 멘토가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불확실성이 컸던 중국의 GDP 성장률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예상대로 부진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1999년 7.6%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인 2012년에 8%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7%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운 유럽연합 재정위기와 시진핑 정부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개혁을 앞세우고 산업 구조조정에 주력해 올해 성장도 최근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나무르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효성으로 선정해봤습니다. 효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해 맞습니다. 예병권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예, 성도 ENG. 예, 성도 ENG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저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중국 관련된 소비 자체가 상당히 각 나라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경제가 조금씩 상승 쪽으로 좋은 지표값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찬물을 끼얹을 것인가 아니면 따스한 온화한 물을 끼얹을 것인가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오늘 일단 예상치보단 좀 부합되게 조금 올라서 7.7%로 성장률을 결과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제 상세하게 좀 두 분과 함께 들어보겠는데요. 나무르 멘토. 네. 경착륙, 연착륙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저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7.7% 중국은 이제 봐오바 힘들어요. 8% 계속 유지한다면은요, 미국 가만 안 놔둡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한정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빈부격차라든지 사회적 문제 굉장히 정치권이 흔들릴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성장에 사실은 급부 쪽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지방정부의 부채가 전체 GDP의 40%까지 육박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우리 예병군 멘토가 말씀하신 내용, 코스닥 상승해야 우리나라 증시 올라간다. 두 번째, 중국 증시 상승해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난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날 양적 완화 축소된다는 뉴스 쇼크 이후에 글로벌 증시, 주요 증시가 좀 올라가면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를 보면은요, 제일 위에 S&P 500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역시 미국의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니케이 증시입니다. 일본이요,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니케이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11월 달까지 따라 올라가다가 12월부터 급속도로 이 선진국 증시를 못 따라가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보니까 제일 밑에 뭡니까? 중국 상해 지수가 계속해서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당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국 상해 지수가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 상승을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편토님께서는 뭐 어떤 부분 생각하고 계신지?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치가 이제 강하게 못 살아돌아오는다 즉, 우리가 주변 인접 국가 중에 가장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중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많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화돼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어떤 제조를 한 회사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회사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중국 경기, 그러니까 즉 중국 경기가 강하게 이제 턴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결부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정치도 역시 여러 가지 요인에서 좀 발목이 잡힌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너무 잘 들고 오셨는데요. 저런 자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의 모양, 흐름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정치가 급락을 하니까 대한민국 정치 역시 조금 급락이 나왔던 모습이었고, 중국 정치가 지지부진하니까 역시 글로벌 정치에 비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턱도 없는 그런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중국 정치의 상승과 코스닥의 동반 상승,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하나 더 이제 자료 화면 보시면 이게 미국하고 중국의 수출 대중국 대미 수출 비중인데요. 2000년에 중국 한 11%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26%까지 올라왔고, 반면 미국의 수출 비중은요 22에서 11%로 이렇게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무역 흑자가 23분기 개월 연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약 3배가요. 전부 다 중국에서 버는 돈이거든요. 중국에서 벌어서 나머지 어디다 다 깨먹냐면 미국과 일본에 다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구조.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비중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적인 중국의 역할이 워낙에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선진국만 팔아먹어서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향후 영향력은 계속 커지지 않을까. 사실 좀 굉장히 좀 두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금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채를 중국이 한 6%, 7%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 12%로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채가 지금 한 22, 3% 되는데, 중국이 그 반 정도를 한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대중국이 흑자, 무역 수지 흑자 플러스 우리의 국채 또한 중국이 다 가지고 나면, 중국이 이거 이상한 짓 해도 우리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시대 오면 큰일 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대중국, 그러니까 중국 쪽의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게 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경제 성장률 GDP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치가 오늘 좀 오르지 못했다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 자국민들조차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불신의 벽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불신의 벽들을 강하게 엎기 위해서는 시진핑 정부가 조금 경기 부양, 강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대중국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조치가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 성장 쪽으로도 굉장히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 어떤 여러 가지 국채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발을 좀 넓혀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는 향후 그런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신의 벽 때문에 좀 막혀 있는 것이지, 결국은 저 많은 인구수와 그 다음에 큰 땅덩어리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장률로 봤을 때 중국이 어떤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나간다 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중장기적, 아니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정치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 중국 상해 지수가 2008년 이후부터, 이제 급격히 계속 이제 떨어져 내려왔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도 계속 떨어졌는데, 재밌는 사실은 중국 증시가 떨어졌는데요, 대부분 업종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1년 동안 중국 증시가 소위 말해서 짜장면 비비듯이 비비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보시면 정보 서비스하고 IT 보세요. 업종으로요, 82%, 53%,
정보 서비스, IT, 가전, 전자, 바이오, 여행 이쪽으로는요. 사실은 지수하고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보인 부분이 광산, 비철금속, 철강, 부동산 이런 쪽이죠. 바로 뭐냐면 국영기업들의 실적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서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 새로이 창업하는 그 기업들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고요. 아직도 보면 우리가 중국 지수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안에 업종 내로 어떻게 다시 재분석을 해야 되느냐. 과거에 이제 중국 관련주 하면 좀 더 소재 산업재군들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조금은 다른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튼 그 일반적인 이 IT나 정보 서비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률이 적었던 부분이 이제 소재 산업재군들인데 이 소재 산업재군들이 이제 기저 효과에 의해서 조금 상승할 소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끝으로 하나 더 이제 중국 2014년의 키워드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지금 시진핑 정부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환경입니다. 중국 땅에 쓸 수 있는 땅의 7분의 1이 전부 다 지금 스모그 현상으로 굉장히 큰 골칫덩어리거든요. 이 환경 문제 제일 먼저 시진핑이 앞서서 이제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역시 주택 문제가 포함된 이제 신도시화입니다. 이 신도시화를 어떻게 잘 진행시켜 가지고 소득 분배를 하느냐의 부분. 그리고 지금 정보 서비스와 IT. 무서워요. 뭐 혹시 그 중국 사이트 중에 타오바오나 이런 거 혹시 한번 써보신 적 계세요? 그거는 써본 적이 없고요. ZTE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통신 회사다는 얘기는 지금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만의 특이성인 문제가 아닐까. 네. 왜냐하면 너무 빠른 산업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IT나 이런 여행이라든가 전자 쪽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는 반면에 오히려 진짜 근간을 이루어 나가면서 탄탄하게 다져져야 될 SOC 분야, 네. 즉 국영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도시 근간화 산업 이런 것들이 조금 더디게 가면서 오히려 최첨단 부분을 너무 빠르게 가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짚어주신 환경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도시화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 즉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성장통에서 일부분이 지금 나왔는 부분이고 이 성장통을 이게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좀 정상적인 부분으로 가려면 결국은 SOC 쪽으로 강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 하는 해답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두 분의 얘기를 좀 듣다 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대중국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는 내실 다지기로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순간적으로 계속 성장을 정신없이 가다가 너무 부패하고 힘들어지고 음지가 많아지고 그것을 이제 햇볕을 내서 젖은 옷들을 다 말려서 이제 우리가 깔끔하게 건조하게 뽀송뽀송하게 입으려고 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보면 두 분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두 분께서 얘기했던 가장 힘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하고 내실을 다져줘서 경제가 성장하고 외국인들의 투자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국영기업들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힘들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하경제의 자금들이 지금 활개를 치는 속에서 투자를 빠르게 급속도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집중해서 쏠리지만 그 회수하기 어려운 정부 정책 관련 쪽으로는 지금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좀 해결이 된다라면 중국 쪽에서 우리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무로 멘토. 예, 맞습니다. 일단 중국도 사실은 정부가 지금 지방정부 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SOC 산업 함부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먹거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주제를 가져왔는데, 이 중국에 관련해서 주제를 가졌는데, 과연 먹거리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역시 키워드 내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한번 보시면은요. 역시 키워드는 인구개혁,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다시 한번 늘어나는 부분이라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 부분, 여기도 뭐 노년층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욱더 많아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비 유통 관련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최근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수혜가 여기서 끝날 것은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더 화장품 홈쇼핑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으로 굉장히 손톱깎이 하나라도 다변화가 되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는 이제 핵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거 뭐냐면 여섯 번째 식량 문제입니다. 결국 중국이 지금 밀가루 값이 2006년, 7년에 그 밀가루 값이 폭등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너지 부분도 있지만은요, 중국이 드디어 밀가루를 먹기 시작했어요.
밀가루 소비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즉 빵을 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밀가루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앞으로 중국 사람들이 잘 살아지게 되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식량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이 종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요, 중국의 어떤 부는 분명히 식량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 가능성이 많다. 식량 부분도 좀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좀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고속 성장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지금, 방금 전에 또 짚어주셨다시피 도시화 부분인데, 이 도시화 부분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그 지금 몰려있는 인구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분배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주택 공급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한 10년 집권해서 이제 한 약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탑픽 종목으로 성도 ENG를 꼽아온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종목이고, 또 동사가 중국이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대한 정책이 나온다면 그 정책적 기대감이 여전히 조금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최근 주가에서 보면 차이나 디스카운트주들이 급반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차이나 하오란이라든가 차이나 킹은 지금 사명 변경이 좀 됐던데요. 네. 예, 차이나 킹,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그다음에 완리, SNC 엔진그룹 이런 중국 기업들이 지금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중국의 지금 어떤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성장률을 이뤄나갔을 때 가장 큰 수혜주가, 즉 정책적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걸 꼽아왔을 때 바로 이 성도 ENG가 될 수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하에서 여러분들에게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탑픽 종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저는 이제 탑픽 종목을 효성을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중국이 수입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원자재나 이런 소재 산업재군들 수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지금 보시면 화학 제품의 경우에는요, 대한국 수입 비중이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실제 금액보다는 한국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화학 쪽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효성으로 탑픽 종목을 꼽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학 부분, 그리고 이제 무역화학 이 산업자재 부분에서 회복세가 잘 나타나고 있는 거고, 글로벌 경기 회복된다면 굉장히 더 탄력적 회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고분자 신소재 폴리케톤인데, 이 폴리케톤에 대해서 지금 공장 1,000억 단위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폴리케톤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일본에서도 개발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일본은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에 이어서 또 신소재 이 부분들, 이 전자와 연결된 신소재뿐만 아니라 이 화학소재까지 한국이 드디어 일본을 따라잡거나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한번 열렸다. 이런 데 포인트를 굉장히 주고 싶어서 효성이 탑픽 종목으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날 미리 선취적으로 좀 이 얘기를 좀 드렸어요. 지금이라도 이 중국 상장 기업들 잘 봐야 된다. 미국 쪽에서 선방하고 있고, 그리고 예변 멘토가 지금 차이나킹 사명 변경이 CKH였죠.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완리도 다시 한번 그때 언급되고 나서 상승세, 그 다음에 차이나 하오란도 마찬가지 모습이겠고요. 또한 차이나 그레이트도 상승 쪽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눌림 매수로 하는 관점이라면 분명히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중국 쪽이 강한 상승세 쪽으로 전환되려면 지하 경제가 햇볕 경제 쪽으로 올라오는 타이밍에 우리 나무르 멘토가 얘기하셨던 인구개혁, 소비, 유통, 그리고 식량, 어찌됐건 지하경제가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소비는 할 거거든요. 그럼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대중국 소비주 쪽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효성이라는 종목, 그리고 우리가 성도 ENG 언급을 좀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흐름, 매매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무로 멘토가 준비한 종목 발견 신받다 중국 GDP 결과 부분에 심층적으로 다뤘던 내용 화면을 통해 정리합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중국 GDP 2년 연속 제자리입니다. 고성장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내실 다지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바닥 다지기인지 아니면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조심성을 우려해야 되는지 두 분이었는데요. 두 분 모두 다 너무 우려하지는 말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내실 다지기 기준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나무르 멘토 같은 경우는 중국발 훈풍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막 시작되니 효성을 탑픽 종목으로 언급 주셨고요. 예병군 멘토 중국 내수주 반일 감정의 반사적 이익을 노릴 수 있고 또한 부동산 정책이 안정권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부분과 함께 성도 ENG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전 두 분의 종목도 참 좋고요. 그리고 두 분이 언급하셨던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상장 기업들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이 두 분이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 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이 두 분은요, 극명하게 자신의 색깔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장 승천주로 나무르 멘토는 삼성 SDI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예병군 멘토는 한국정보통신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이후에, 실적 이후에, 그리고 지금 현재 모터쇼가, 진행이 됐나요?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 계속 올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들 언급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르 멘토의 삼성 SDI 먼저 우리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 내도록 이제 삼성 SDI 화두가 됐던 게 테슬라 전기차 이야기인데요. 테슬라하고 삼성 SDI 관계 없습니다, 지금. 향후에, 지금 테슬라에서도 지금 현재 파나소닉에서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삼성한테 받겠다, 물론 협의는 안 되게 하겠다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될 가능성 2, 3년, 수년 걸린다고 테슬라 사장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관계가 없고요. 근데 테슬라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BMW i30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i80으로 지금 더 넘어갈 예정이 있거든요. 이미 테슬라도 결국엔 삼성 SDI나 LG화학 배터리를 받지 않고서는요, 향후에 물량이 부족해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더 물어가는 거고, 그거 없이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겠고요. 하여튼 이제 3분기 실적은 예상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이 원형 배터리 아시죠? 원형 배터리 쪽에서 상당히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소형 전지 중에서도 원형 쪽이 안 좋았고. 그렇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감으로 충분히 좀 이익이 좀 개선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중대형 시장,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배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아시죠? 여기에서도 대형 이제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 배터리 부분에서는 지금 일본의 어떤 점유율을 우리 두 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LG 화학 또한 지금 이제 파나소닉 2등으로 지금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서는요,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규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도 올해 많이 나오죠. 일단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도 나오겠지만 다양한 태블릿 기종들 여기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 부분에서도 좀 탄탄한 어떤 매출과 이익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자료화면 보시면은요, 실적 지표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매출액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분기 연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삼성 SDI의 과거 선례를 본다면 5 내지 6개월의 매출의 감소 이후에는 다시 매출이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투자 사이클이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1, 4분기를 지나면 이제 매출액은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면 이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이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코너인가요? 이 주식 승천의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삼성 SDI 언급했을 때 제가 보여드렸던 밸류 밴드 차트에 파란색이 정확하게 물리는 15만 원이 깨지는 가격이었는데 어느새 조금 더 올라왔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 밸류 밴드 자체가 상승으로 계속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 윗선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은요, 매수 가격 이제 15만 이하에서 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5만 3천 원이라면 충분히 좋은 매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 좋아 보이고요. 1차 목표가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밸류밴드의 상단 부분입니다. 1차 상단 부분이 17만 5천 원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손절매 가격은요, 14만 원 정도 손절매 가격 설정하니까요,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 삼성 SDI. 지금 가격 매력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테마도 엮을 수 있겠고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BMW에 이미 공급이 되고, 기공급이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BMW가, 사실 테슬라 모델 S보다는 BMW i30이 훨씬 예뻐 보입니다. 차 자체만으로 봐도. 1.6이더라고요. 네, 엔진하고 뭐 다 스펙은 일단 체크를 했고요. 디자인하고 다 봤는데. 그리고 국내 과연 언제 들어올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또 가벼운 모델을 썼기 때문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전기차와 또, 전기차가 좀 경량화되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 부분.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모델 S보다는 오히려 BMW i30이 훨씬 더 잘 팔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지금 삼성 SDI를 좀 주목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니냐,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삼성 SDI 주식 사면은 그 BMW i30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강하게 상승하면 i30도 사지 말란 법도 안 없겠습니까? 그죠? 주식 신생 계속 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예, 다 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특정사의 차량을 뭐 광고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잘 성공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많은 원하시는 좋은 차들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의 우리가 한국정보통신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국정보통신은요, 여러분 이 투자 포인트를 어디 잡으셔야 되는 거면, 전자결제 간소화 시스템, 여기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요거를 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모바일 소셜 커머스라든가 이 소셜 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자상거래 시장이라고 흔히들 이제 바꾸어서 말하는데, 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주들이 지금 관련주들이 많은 급등을 좀 했어요, 사실상. 네. 전자결제 관련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전자상거래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주들이 급등을 좀 했습니다. 한국정보통신 말고도 뭐 나이스정보통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또 한국전자인증까지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한국전자금융, 요 부분도 지금 최근에 또 강하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상승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크게 상승 못했지만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차기 주도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다. 그 점에서 좀 착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드린 거 수급 차트 보면서 네. 매매 전략까지 조금 잡아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한국정보통신의 차트입니다.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늘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단을 이루면서 박스권을 이루어 나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에 대한 부분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번에는 밀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조금 예상해 보면서 일단 매수가는요 조금 싼 가격에 조금 조정이 들어온 가격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가격대가 4,730원대 여기가 지금 5이평선 부근 정도가 되겠죠. 5이평선이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는 그 부분이 될 텐데요. 그 부분까지 좀 밀려줬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5,360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지난 이제 고점대 부분에서 횡보가 나왔던 부분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차 저항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360원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4,380원인데요. 여기가 깨지면 다시 박스권 하단인 4,100원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에 저희가 종목을 좀 들어봤는데요. 나무로 멘토 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저 한국정보통신 워낙에 지금 실적이나 매출액이 좋은 종목인데 뭐 이 그림 좀 볼 수 있으면은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 증가되는 빨간색 한번 봐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기업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거 17만 원 넘게 간 적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시대 때 여러분들이 주식 이런 종목 샀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하여튼요, 지금, 저도 이제 소형주의지만 정말 좀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투자해가지고는 손실 안 보고 가치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적극적으로, 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저도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없어서는 안 될 그 기업 중에 하나죠. 한국정보통신이나 이 뭐 결제 시스템 자체가요. 그런데 이게 그 신성장 먹거리에 대한 구축 상태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자분들 좋은 종목으로 잘 발굴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무로 멘토도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멘토링 하시면 좋겠고요. 마치기 전에 고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와 정재훈 전문가죠. 2014년도 승부수를 공개합니다. 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역 4번 출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무료 공개 강연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참가비는 무료겠고요. 현장 접수하셔서 여러분들 많이들 멘토링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예병군 멘토와 함께 멘토링 강연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셨다가 저희는 내일 다시 한번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